Now let's hope you're not too late. 안녕하세요, 햄릿입니다. 오늘은 스나이더 컷 저스티스 리그 예고편이 극장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나이더 컷 저스티스 리그를 다루기 전에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랜 기다림 끝에 원더우먼 1984의 공식적인 개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화 개봉을 연기에 연기를 거듭한 원더우먼 1984는 2020년 12월 25일 극장 개봉과 동시에 OTT 서비스인 HBO Max를 통해 스트리밍됩니다. HBO Max가 지원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앞선 2020년 12월 16일 극장 개봉을 하게 되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약 원더우먼 1984가 극장 성적이 긍정적이라면 스나이더 컷 저스티스 리그 또한 극장에서 풀릴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HBO Max가 지원되지 않는 시장을 노릴 수 있는 건 오직 극장에서 선공개하는 방식뿐이죠. I'll take that as a yes. 하지만 현실적으로 스나이더 컷 저스티스 리그는 4시간 이상의 러닝타임이라는 쉽지 않은 장벽이 있기 때문에 오락성과 수익성을 따지자면 극장 공개는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워너브라더스가 원더우먼 1984를 극장과 HBO Max에서 동시 공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실험적인 도전이죠. 진작에 개봉했어야 했던 영화가 1년이 넘게 연기가 되었을 때 팬들보다 더 가슴 아팠던 당사자들은 영화 제작진들이었을 겁니다. 원더우먼 1984의 감독 패티 젠킨스는 개인 SNS를 통해 드디어 원더우먼을 볼 때가 왔음을 밝히게 되죠. 그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팬들이 원더우먼 1984를 통해 기쁨과 위로를 얻고 행복하게 작업한 영화인 만큼 모두가 이 순간을 즐기길 바란다고 하죠. 원더우먼 다이애나 프린스를 연기한 갤 가도 또한 영화의 개봉 방식을 선택하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밝히게 됩니다. 세상을 뒤흔들어 놓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서 원더우먼이란 영화가 희망과 사랑을 선사해주길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과연 원더우먼 1984는 제대로 된 극장 영화를 기다리다 지친 팬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선물해줄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스나이더 컷 저스티스 리그 예고편이 흑백과 컬러 버전으로 재공개가 되었죠. 개인적으로 저에게 매력적이고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예고편은 흑백 버전이었습니다. 흑백으로 제작된 영상물만이 전달할 수 있는 독특함은 강렬하고 감성적인 화면을 느낄 수 있죠. 컬러에서 느낄 수 없는 강조된 콘트라스트는 흑백에서 느낄 수 있는 특징입니다. 이는 사진으로 더 자세히 느낄 수 있죠. 오직 인물의 감정을 더욱더 세밀하게 접할 수 있고 배경의 대비가 사진에 입체감을 더해주게 됩니다. 요즘에도 흑백만이 가진 감성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흑백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죠. 만약 여러분들께서 흑백의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싶으시다면 평소 자주 즐겨서 찾아보는 영화들의 채도를 줄이고 대비를 올려서 관람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내가 좋아했던 영화 속 인물의 풍부한 감정과 이전과 볼 수 없었던 배경의 디테일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잭 스나이더 감독은 스나이더 컷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스티스 리그를 흑백으로만 관람했다고 하죠. 잭 스나이더 감독 본인은 이상적이고 순수한 저스티스 리그를 흑백 버전 아이맥스로 관람을 원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스나이더 컷이 실현 가능해지게 한 것도 지금까지 잭 스나이더가 공개한 수많은 흑백 사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 스나이더 컷 저스티스 리그는 극장판과 얼마나 달라지게 될까요? 일단 영상에 앞서 극장판 저스티스 리그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관람하시지 않은 시청자분들께선
극장판을 관람 후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단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연 영화의 시작은 어느 시점일 것인가? 극장판 저스티스 리그는 첫 장면부터 관객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하게 됩니다. 조스 웨던 재촬영 기간에 미션 임파서블 계약 조건으로 수염을 밀 수 없었던 헨리 카벨의 슈퍼맨은 영원한 흑역사로 남게 되죠. 게다가 배트맨 오프닝 시퀀스 또한 조스 웨던 감독이 촬영한 불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극중 도둑을 연기한 홀트 맥칼리니는 이 장면을 두고 원래는 더 코믹한 장면을 찍었었다고 밝혔죠. 워너브라더스는 영화의 오프닝을 코미디로 시작하게 되는 것을 싫어했고 결국 이 장면도 재편집이 된 시퀀스입니다. 정작 앞장면에서 슈퍼맨이 코미디를 담당했지만 말이죠. 스나이더 컷 저스티스 리그의 예고편으로 진짜 오프닝을 추측해보자면 둠스데이와 함께 죽음을 겪고 있는 슈퍼맨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슈퍼맨의 죽음은 DC 코믹스 만화 역사의 희대의 사건이죠. 슈퍼맨의 죽음과 부활은 희망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스티스 리그 오프닝에 가장 합당한 장면은 예고편에서 보여줬던 이 장면이 영화의 오프닝 장면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슈퍼맨의 죽음 이후 그를 기리는 장례식 장면이 포함되면서 부활을 암시하는 블랙 슈트와 슈퍼맨의 부재에 대한 공허함을 클라크 켄트의 연인 로이스 레인과 그의 어머니인 마사 켄트와 함께 슬픔을 이겨낼 것으로 보이죠. 실제로 원작 속 슈퍼맨의 죽음의 로이스 레인과 마사 켄트는 클라크 켄트의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서로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Mrs. Kent, you know as well as I do that your son... I'm the one that freaking monster pounded on. You look like you could use a cup. God, yes. 그리고 저스티스 리그가 개봉하기 전 공개되었던 코미콘 예고편의 이 장면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I'll take that as a yes. The ring. 이 장면의 시작은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로이스 레인이 클라크 켄트가 청혼을 하려고 했던 사실을 장례식장에서 알게 되죠. 이후 그의 무덤에 흙을 뿌리는 순간부터 슈퍼맨이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로이스는 반지를 끼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극장판에선 이러한 영화적 장치가 통편집이 되고 말았죠. 다음으로는 풋볼 선수였던 사이보그 빅터 스톤의 이야기입니다. 뉴 52 버전의 첫 번째 저스티스 리그는 사이보그의 탄생기를 그리게 되죠. 그렇기에 극장판 저스티스 리그와는 다르게 스나이더 컷에선 빅터 스톤의 이야기가 훨씬 더 풍부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인 사일러스 스톤과의 관계이죠. 빅터는 고담대학 풋볼 경기에 늘 아버지가 오길 바랬지만 늘 불참만 할 뿐이었습니다. 사일러스 박사는 오직 마더박스에 대한 연구에만 매진하게 되죠. 결국 불의의 사고로 괴물이 되어버린 빅터가 풋볼을 하는 학생들을 보며 지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보그의 능력 중 가장 중요한 장치는 바로 홀로그램이죠. 그는 이 홀로그램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던 이 홀로그램의 정체는 바로 슈퍼맨이었습니다. 슈퍼맨의 부활을 두고 회의를 하는 장면으로 예상되는 이 장면은 극장판에 나오지 않는 탓에 이 홀로그램이 슈퍼걸이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떠돌았죠. 게다가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 또한 조스 웨던의 재촬영이 들어간 장면입니다. 이 때문에 저스티스 리그가 있는 장소가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극장판 저스티스 리그는 지하로 내려가고 있지만 지상에 도착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원래 스나이더 컷에서는 배트케이브에 도착하는 장면이었죠. 극장판은 바로 장소의 근본이 사라진 형태로 편집이 된 것입니다. 이곳은 원래 배트케이브 근처에 버려진 경납고를 브루스 웨인이 플라잉 폭스를 만들기 위해 개조를 한 곳입니다. 브루스 웨인의 대사로도 나오죠. You know, I paid millions of dollars for this building's security. 진짜 배트케이브는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브루스 웨인이 승강기를 타고 내려왔던 이곳입니다. 플라잉 폭스가 있는 경납고와 배트케이브는 정말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해보면 배트케이브는 지하에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스나이더 컷 저스티스 리그 예고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원더우먼 1984의 개봉을 맞아 원더우먼의 역사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DC 팬덤의 시작, 이상 햄릿이었습니다.